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무직, 청원경찰, 공단, 공사 등을 위한 일반 상식, 국사 포함 일반 상식 7회 시간입니다. 그러면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폴리시드맨입니다. 폴리시드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아하다 또는 빛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폴리시드맨 그러면 우아한 남자, 빛나는 남자 이런 말인데요. 이건 뭐냐면 아동학대 근절 캠페인, 즉 5손가락 중에서 이렇게 한 손가락에다가만 매니큐어를 발랐단 말이죠. 이렇게 매니큐어를 남자들이 한 손가락에다만 매니큐어를 발랐어요. 5손가락 중 한 개의 손가락에만 매니큐어를 칠함으로써 아동 5명 중 1명이 학대를 받고 있다. 즉 아동학대를 받고 있다라는 아동학대 방지 캠페인입니다. 이것이 폴리시드맨. 왠지 빛난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5손가락 중 한 손가락에만 매니큐어를 발라서 아동학대 근절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블랙아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통신망이 갑작스럽게 정지되는 재난 상태, 이것을 디지털 블랙아웃이라고 말합니다. 디지털 블랙아웃. 2021년에 KT에 이 블랙아웃 사태가 일어났죠. 그래서 사람들이 카드 결제가 오류가 되고 인터넷 이용 불가 등의 큰 불편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디지털이 블랙아웃, 즉 나가버린단 말이죠. 통신망이 갑작스럽게 정지돼 버리는 이런 재난 상태를 가리켜서 디지털 블랙아웃이라고 한다. 다음은 오컴의 면도날에 대해 보겠습니다. 오컴의 면도날. 특정한 현상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때 불필요한 가정은 면도날로 자르듯이 잘라내버려야 된다. 면도날로 자르듯이 잘라내버려야 된다. 어떤 결론이 나왔는데 이것에 대한 원인이 이것일 수도 있고 이것일 수도 있고 이것일 수도 있고 이것일 수도 있고 이렇게 원인이 너무 많아서 어떤 것이 이거에 대한 원인인지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럴 때 불필요한 가정 이런 것들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면도날로 자르듯이 간단 명료하게.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것을 가져오는 원인입니다. 이렇게 가정은 불필요한 가정을 면도날로 자르듯이 잘라내버리고 단순화시키는 것, 이걸 가리켜서 오컴의 면도날이라고 한다. 다음은 소설 광장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소설가 차인훈의 중편 소설이 광장입니다. 이것은 남북 분단을 최초로 다룬 소설이다. 그래서 아주 유명하죠. 해방 후에 남한의 대학생 이명주는 월북한 아버지 때문에 순환을 당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그런 걸 느낀 거죠. 밀실은 넘치지만 광장이 없다. 즉 사람들은 모여서 끼리끼리 얘기할 수는 있는데 이것을 공개적으로 토로할 광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현실에 좌절하던 중에 명주는 그 사랑하는 사람 은혜를 남겨둔 채 월북을 하게 돼요. 이북에 가면 좀 나아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월북한 후에 가보니까 거기는 광장은 넘쳐나요. 모여서 막 김일성을 찬양하고. 그런데 밀실이 없어요. 이런 걸 조용히 얘기할 수는, 조용히 얘기하면 다 잡아간단 말이에요. 이러한 현실에 또 좌절하던 중에 6.25가 터져가지고 공상준 장교로 참전해서 낙동강 전투를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옛날 연인인 간호장교로 있던 투입된 은혜를 다시 만나게 돼요. 그래서 다시 이제 못다한 사랑을 나누다가 은혜가 임신을 하게 되죠. 그런데 폭격을 맞게 돼서 거기서 은혜와 아이가 죽어요. 그래서 이 은혜는 폭격으로 사망하고 명주는 포로로 잡혔어요. 그래서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이제는 포로들을 교환할 때가 됐는데 남한도 택하지 않고 북한도 택하지 않고 제3국행 인도를 택해서 가게 돼요. 이제 남한도 싫고 북한도 싫은 거죠. 그래서 배를 타고 인도를 향하던 중에 은혜와 죽은 자기 연인 은혜와 딸을 떠올리면서 마지막 자유공간인 푸른 광장, 여기서 푸른 광장이 뭐겠어요? 인도로 가는 패시픽 오션인가요? 태평양인지 하여튼 그 푸른 광장으로 뛰어들었다는 건 뭡니까? 그렇죠. 자살했단 말이죠. 그래서 남북 문제를 다룬 최초의 소설. 그래서 광장은 있으나 그렇죠. 온전하게 어떤 것을 토론할 수 있는 광장이 아니고 또 남한은 밀실은 있지만은 그것을 내놓고 말할 수 없었던 이러한 남북 문제. 그래서 남북 문제를 다룬 최초의 소설이다. 그래서 차인훈의 중편 소설입니다. 다음은 절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름 절기인데요.
망종은 이 망자가 꺼슬꺼슬하다라는 그런 망자예요. 그래서 보리 이삭이 꺼슬꺼슬하죠. 그래서 보리 벨 때 6월 6일경이죠. 여름입니다. 대서 이 서자는 덥다 그런 말이에요. 덥다, 더울 서자. 그래서 피서 그러면 더위를 피해서 가는 거, 처서 그러면 더위가 자기 똥에서 물려가는 거 이런 거 말이죠. 대서는 여름에 가장 더울 때입니다. 7월 24일경 가장 더울 때. 하지는 여름에 이르렀다 이 말인데 뭡니까? 낮이 가장 긴 때 6월 21일경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다 여름절기입니다. 망종, 대서, 하지는. 근데 백로, 이 로자는 뭡니까? 이슬로자예요. 하얀 서리 같은 이슬이 내리는 거죠. 9월 7, 8일경 이슬이 내리고 가을 기운이 만연하게 되는 시기, 이것이 백로입니다. 그래서 백로는 가을절기입니다. 망종, 대서, 하지는 여름절기이고 백로는 가을절기라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훈 클럽을 살펴보겠습니다. 1957년 1월 11일 언론의 자유를 향상시키고 언론인 간의 공동의 이익과 친목을 꾀하며 신문의 발전을 위해 서로 연구 토론할 목적으로 창립되었다. 창립 당시에는 일선 기자들의 모임이었으나 지금은 시간이 지나면서 중견 언론인들로 조직된 언론, 연구, 친목단체. 언론 연구뿐만 아니라 친목단체의 성격도 한다. 그 주요 행사로는 정치인, 경제인이나 학계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서 하는, 그렇죠, 연초에 하죠. 관훈 토론회. 이것이 관훈 클럽입니다. 그래서 일선 기자들의 모임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견 언론인들로 조직된 언론 연구 친목단체이다. 관훈 클럽이었습니다. 다음은 올림픽과 패럴림픽, 스페셜 올림픽을 살펴보겠습니다. 올림픽은 다 아시죠? 정상적인 신체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게 올림픽이고, 패럴림픽은 뭐냐면 신체적 장애가 있는 그 장애우들이 하는 그 장애인을 위한 국제 스포츠 대회가 패럴림픽이죠. 근데 스페셜 올림픽은 이것도 장애인은 장애인인데 어떤 장애인이냐면 발달장애인이에요. 발달장애인. 그래서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 등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국제 스포츠 대회, 이것이 스페셜 올림픽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중에서 신체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참가하는 이 국제 스포츠 대회는 패럴림픽이고,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등 발달장애인을 앓는 장애우들이 참가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는 스페셜 올림픽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팹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팹이란 뭐냐면 패브리케이션, 이게 디스플레이 반도체 생산 공정이 이루어지는 시설, 이것을 가리켜서 팹이라고 그래요. 팹.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생산 공정이 이루어지는 시설 일체를 가리켜서 팹이라고 하는데, 팹리스다 그러면 뭐겠어요? 팹리스. 즉 팹이 없다 이 말이죠.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생산 공정 가지고 있지 않아요. 팹리스예요. 다만 반도체 설계와 기술 개발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설계와 기술 개발에만. 그리고 생산은 위탁해버려요. 어디로요? 파운드리라는 그런 위탁 생산만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 파운드리 쪽으로 맡겨버리는 거예요. 생산은. 그리고 다만 자기들은 반도체 설계와 기술 개발만 하는 거예요. 이러한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이 있나요? 그렇죠. 애플이나 퀄컴 등이 있어요. 애플이나 퀄컴 등은 자체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설계와 기술 개발에만 집중을 해요. 그런데 IDM은 뭐예요? 인텔이나 삼성전자와 같이 생산과 설계를 다 해요. 기술 개발이나 설계도 하지만 생산 공장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IDM이라고 그러고요. IDM. 그 다음에 파운드리는 위탁 생산만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파운드리라고 해요. 다음은 의열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의열단은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던 데죠. 11월 만주 지린성에서 조직된 항일 무력 독립운동단체예요. 무력 독립운동단체예요. 이게 뭐 그 10조, 자기들이 공약 10조를 보면 전부 때려 부시는 거예요. 어쨌든 항일 무력 독립단체로서 조원봉이라는 사람이 단체의 대표였고, 강령은 뭐냐면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이라는 이것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어요.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을. 그리고 부산경찰서 폭파 사건을 일으켰었고, 조선총독부 폭탄투척 등의 의거 활동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의열단 1919년 11월 만주 지린성에서 조직되었다. 항일 무력 독립단체다. 신채호의 조선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부산경찰서 폭파사건과 조선총독부 폭탄 투척 의거 등의 활동을 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학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동학은 1860년 최재우가 일대 교주죠. 최재우가 민간신앙과 유불도교, 유교불교 도교를 융합해가지고 창건한 신흥종교입니다. 이후 손병에 의해서 천도교로 개성되었죠. 그러나 동학은 단순한 신앙운동이 아니라 어지러운 정치와 어두운 사회를 바로잡고 어려운 민중생활을 구제하려는 뭐다? 사회운동이다. 그래서 단순한 신앙운동이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사회운동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인내천 사상을 강조하였고 동학의 기본 경전은 동경대전과 용담유사이다. 동경대전, 용담유사. 다음은 매니페스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선거와 관련해서 유권자에 대한 문서로서의 공약, 곧 목표와 이행 가능성, 예산 확보 등의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공약과 그 공약을 검증하는 운동을 말한다. 예를 들면 어느 시장이 선거에 이제 후보로 나와가지고 여기에 무슨 운하건설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운하건설을 하겠다는 것만 아니라 공약할 뿐만 아니라 왜 이걸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걸 했을 때 이행 가능성,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어디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할 것인지 등 아주 구체적으로 이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공약하는 거. 그래서 나중에 되고 나면 그 공약을 구체적으로 또 실행했는가를 검증하는 거. 이걸 가리켜서 매니페스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여기에 운하 건설하겠습니다 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예산을 들어서 어떻게 운하를 건설할 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한 공약, 그 다음에 그 공약을 이행했는지 검증하는 것, 이걸 가리켜서 매니페스토라고 한다. 다음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정되고 있는 주민발안제와 주민소환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민발안제는 주민조례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18세 이상의 주민은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이러이러한 것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민조례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해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주민발안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주민조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입니다. 다음은 주민소환제예요.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그 직을 해임시키는, 끌어내리는 그러한 것이 주민소환제예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제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제라는 게 인정되지 않아요. 국민소환제 같은 게.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직접민주정치, 국민투표제, 국민투표하죠. 헌법 개정할 때나 이런데 주민투표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기다가 운하건설할 겁니다. 해가지고 주민투표에 붙여서 하겠죠. 주민투표제 현재 인정되고 있습니다. 주민발안제, 아까 보았죠. 이러이러한 걸 조례로 제정해 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 의회에 청구할 수 있죠. 주민소환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주민들이 다시 투표를 해서 끌어내리는 거, 이게 주민소환제입니다. 다음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의 임명행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공직자는 누구냐? 국무총리, 대법원장,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그리고 대법관입니다. 국무총리, 대법원장,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이 사람들은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다음은 문화 지체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오그번이 말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물질 문화, 기술 문화의 변동은 비물질 문화, 가치관 등의 변동보다 훨씬 빠르죠. 속도가 빠르죠. 기술 문화는 빨리 가는데 사람들이 가치관은 이걸 못 따라가요.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은 더 못 따라가죠.
이렇게 속도가 빨라가지고 이 문화 변동의 속도 차이가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거하고 기술 문화는 빨리 가는데 이 비물질 문화의 가치관은 늦게 가는 거예요. 못 따라가요. 이 속도 차이가 있죠. 이걸 가리켜 뭐라고 그러냐? 이걸 문화 지체라고 한다. 하나의 문화가 다른 문화를 못 따라가요. 지체 현상이 일어나죠. 이걸 가리켜서 문화 지체라고 합니다. 다음은 실업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찰적 실업, 경기적 실업, 구조적 실업. 자, 마찰적 실업은 뭡니까? 직업을 바꾸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시적인 실업 상태입니다. 현재 직장에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의 실업을 마찰적 실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의 실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실업은 아니겠죠. 경기적 실업은 불경기로 인한 실업이 경기적 실업입니다. 구조적 실업은 뭐냐면 비숙련공은 일이 없어서 실업이 심각한데 숙련공은 사람이 없어서 인력난을 겪고 있어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는 실업. 한쪽에서는 사람이 없어서 인력난을 겪는데 다른 쪽에서는 특정 분야의 어떤 쪽에서는 사람이 남아돌아 가지고 실업자가 많이 생기는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구조적인 실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제 문제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개의 손가락에만 매니큐어를 바름으로써 아동학대의 근절을 표현하는 캠페인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홀리시드맨이라고 그랬죠. 2번입니다. 다음 중 통신망이 갑작스럽게 정지되는 재난 사태를 일컫는 용어는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디지털 블랙아웃입니다. 3번입니다. 어떤 현상과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가정은 다 잘라버려서 없애버려야 한다. 단순화시켜라. 불필요한 가정은 없애야 한다. 잘라버려야 한다. 잘라버리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오컴의 면도날이죠. 4번입니다. 다음 중 남북분단과 관련된 작품을 쓴 작가와 작품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남북분단과 관련된 최초의 작품 뭐라고 그랬죠? 마지막에 인도로 가는 푸른 광장으로 뛰어들었다고 그랬죠. 푸른 바다로 뛰어서 마지막 안타까운 생을 마감하는 최눈의 광장입니다. 다음 절기 중 여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망종, 대서, 하지는 다 뭡니까? 이거는 여름이죠. 이거는 여름이죠. 백로는요. 백로는 가을입니다. 이슬로자죠. 그래서 하얀 이슬이 내린 거, 이제 서리가 내리겠죠. 그러고 춥죠. 가을입니다. 여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 2번 백로가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1957년 젊은 기자들이 창립했다. 현재는 중견 언론인들로 조직된 언론연구, 친목단체까지.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관훈클럽입니다. 7번입니다. 다음 중 발달장애인이 출전하는 올림픽, 아까 봤죠? 올림픽, 또 패럴림픽은 지체장애, 육체적인 장애인데 발달장애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스페셜 올림픽. 발달장애인이 출전하는 올림픽은 스페셜 올림픽이다. 8번입니다. 반도체 설계와 기술 개발만 하고 생산은 위탁한다. 생산 공장은 없어요. 뭐라고요? 펩리스. 이 LESS는 없다란 말이죠. 그래서 펩리스. 반도체에 대한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발을 해요. 기술 개발. 그런데 설계하고 기술 개발을 하는데 이것을 직접 만들 수 있는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전부 뭐한다? 이 파운드리라는 위탁회사에게 다 맡겨버린다. 그래서 여기서 생산을 위탁하는 이런 반도체 회사 펩리스라고 한다. 의열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919년 11월 만주 지린성에서 조직되었다. 맞죠? 부산경찰서 폭파 사건을 주도했다. 맞습니다. 조성혁명선언, 신채호의 조성혁명선언을 활동지침으로 삼았다. 맞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의열투쟁단체였다. 이거는 뭡니까? 의열단이 아니라 의열이 나왔다 해서 의열단이 아닙니다. 이건 한국애국단이에요. 한인애국단.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에 있었던 건 한인애국단입니다. 그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동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학은 서학인 천주교 세력에 대항하는 신앙운동이다. 단순한 신앙운동이 아니라 사회운동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틀렸다고 봐야 합니다. 나머지 최재우가 민간신앙과 유고불고 도교를 융합해 창시했다. 창시자가 최재우죠. 맞죠.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인내천 사상을 강조했다. 맞습니다. 동학의 기본경전은 용담유사와 동경대전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내놓은 공약을 검증하는 공약. 예, 이 공약도 그냥 뺐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행을 할 것인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라는 구체적인 공약이에요. 이런 구체적인 공약을 후보자가 당선된 다음에 실제로 다 집행하는지를 검증한다. 이런 걸 가리켜 뭐라고 그랬죠? 매니페스토라고 한다. 매니페스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접민주정치 제도는 그랬습니다. 국민발안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대통령에 대한 국민소환제, 이건 인정됩니까? 아니요. 이거는 현재는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나 주민발안제는 인정되고 있어요. 주민발안제, 주민소환제 다 인정되고 있죠. 그러나 국민발안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이런 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대통령의 임명행위 중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거. 아까 뭐라고 그랬죠? 국회의 동의가 국무총리 임명하는 거, 감사원장 임명하는 거, 대법원장 임명하는 거, 대법관 임명하는 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죠. 네, 대법관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이런 사람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진 않아요. 청문 절차를 거친다 하더라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14번입니다. 일반적으로 물질 문화의 변동은 비물질 문화의 변동보다 그 속도가 빠르다. 그렇죠? 뭐 디지털 문화가 너무 발전해서 가치관이 그걸 따라가지 못해요. 이와 같이 두 문화 요소 간의 변동 속도가 달라서 일어나는 부조화 현상, 한 문화가 한 문화를 따라잡지 못해 지체 현상이 일어나요. 뭐죠? 문화 지체 현상입니다. 15번입니다. 현재의 직장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과 가장 관계 있는 실업 유형은, 자, 이직을 고려하면서 일어나는 실업, 하나의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 잡으려고 지금 실업자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한 실업을 가리키는 뭐라고 한다고요? 네, 마찰적 실업이라고 한다. 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